안녕하세요.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가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건의 지평선 가사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은 말이야. 설렘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어.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제 가사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는 블랙홀을, 아스라이 하얀 빛은 블랙홀 주변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블랙홀 주변의 빛은 가까워질수록 매우 속도가 느려져 천천히 관측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 입장에서 물체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통과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기 직전의 물체의 빛은 이론상 거의 영원한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아주 조금씩 옅어져 갈 거예요. 거의 영원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바로 가사에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라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는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 경계, 사건의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사에서 등장하는 그리운 추억을 블랙홀에 넣게 된다면 밖에서 바라보는 당사자가 보았을 때는 추억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너와의 만남 그 자체는 사라지지만 나는 계속 느리게 다가오는 추억을 거의 영원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보내게 되고 블랙홀 안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게 되면서 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블랙홀에 빠진 물체의 정보가 시간의 지평선에 저장된다는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추억을 시간의 지평선에 넣어서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설명을 듣고 나니 가사가 좀 더 와 닿으시나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떤 물체를 매우 압직시켜서 사건의 지평선 크기보다 더 작아진다면 블랙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블랙홀로 만든다면 반지름이 3km인
9가 됩니다.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면 반지름이 9mm인 땅콩만한 크기의 구슬이 될 거예요. 지구가 땅콩만해져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하죠? 현존하는 블랙홀은 엄청 큰 것도 있으니 블랙홀이 되기 전에는 매우 큰 별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즉, 사건의 지평선은 물체가 블랙홀이 되기 위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슈베르트-실츠 반지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 라디우스 캘큘레이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질량의 크기를 입력하면 반지름을 구해줍니다. 지구는 약 8.87mm, 태양은 2.954km네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블랙홀로 만들려면 얼만큼 압축해야 하는지 궁금하진 않나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입력해야 그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난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